이번에는 이제 확장해서 그 구절, 다중 프로토콜의 채용, 즉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채용하는 거죠. 제가 오브젝티브 C는 단일 상속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즉 부모를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오브젝티브 C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다중 프로토콜,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을 카테고리화해서, 카테고리화 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되게 어렵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프로토콜을 카테고리처럼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이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장점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절에서는 동적 바인딩 변수로 쓰는 ID 타입을 쓸 때 이 프로토콜을 채용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하기 위한 표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 카테고리나 프로토콜이나 모두 동일하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막 전혀 다른 형태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메소드를 채용함에 있어서 카테고리 형식으로 채용하느냐 아니면은 프로토콜 형식으로 채용하느냐, 그리고 채용했을 때 그 두 개의 차이는 별다르게 없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클래스 위드 프로토콜, 우리가 전장에서 봤던 건데 좀 다른, 이게 동일한 이름을 썼을 뿐이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앤세스터에서 상속받는 클래스 위드 프로토콜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두 개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다중 상속한다. 즉 프린트와 디스플레이 두 개의 프로토콜을 다중 상속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프로토콜의 다중 상속은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왜 프로토콜을 카테고리 형식으로 채용할까라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절에서도 알아봤듯이 카테고리는 옆으로 커가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옆으로 커지는 메소드를 추가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즉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프로토콜을 카테고리화해서 채용하게 되면 기존 클래스의 변경 없이 프로토콜을 추가할 수 있다. 즉 남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클래스에 나의 프로토콜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예, 이제 예제를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카테고리라는 예제인데요. 예, 이것도 업그레이드 때문에 생기는 세팅 문제는 퍼폼 체인지 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rint.header 파일 해가지고 여기에는 프로토콜만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프로토콜은 이번에는 프로토콜 프린터는 이번에는 메소드 A와 메소드 B를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NS 오브젝트의 더미라는 카테고리죠. 이거를 딱 채용을 해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볼 때 주의할 점 바로 요거 하나뿐입니다. 더미라고 표현을 해놓고 뒤에다가 프로토콜 꺽쇠를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카테고리가 되는데, 카테고리인데 그 카테고리가 바로 프린트 프로토콜을 상속받고 있다는 거죠. 예, 재밌습니다. 사실 프로토콜과 카테고리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보기 모습만 다른 거지, 예, 그냥 함수를 늘려주는 가상함수를 넣을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터 변수들만 준비해 줄 뿐이지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NS 오브젝트는 더미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프린트 프로토콜을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현됐는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프린트 프로토콜은 메소드 AB를 선언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메소드 AB를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메소드 A from 카테고리 프린트, 메소드 B from 카테고리 프린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쓸 때는 카테고리의 헤더 파일을 임포팅 해와죠. 그래서 이렇게 임포팅 한 다음에 ID 타입 변수로 해서 A로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NS 오브젝트 얼록의 이니트예요. 자, 이거는 바로 NS 오브젝트만 저희가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NS 오브젝트는 기존에 우리가 만들던 NS 오브젝트잖아요. 근데 여기에 카테고리가 구현이 돼 있고 또 그 안에 프린트 프로토콜이 전부 정의가 돼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컨펌트 프로토콜 해가지고 프린트 프로토콜을 A가 따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yes 답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response to selector 해가지고 selector 메소드 A와 메소드 B를 던졌을 때 결과도 역시 모두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시키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던졌던 요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건 뭐 실행시키면은 다 그대로 나오고요. 자, 기존의 NS 오브젝트를 안 바꾸더라도 우리가 옆으로 메소드를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프로토콜 메소드를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프로토콜의 카테고리화입니다. 네, 문 닫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ID 타입 변수는 사실 망나니 변수예요. 망나니 포인터. 뭐든지 될 수 있고 어떻게든지 치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망나니 변수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ID 타입을 던질 때 이게 어떤 형으로, 어떤 클래스의 형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어떤 프로토콜을 만족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변수가 이 프로토콜을 만족해?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처리해줄게. 라는 것이 더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ID 타입을 선언을 해줄 때 이렇게 꺽쇠로 프린트, 이렇게 꺽쇠로 프로토콜 명을 딱 써주면은 이 변수는 A, B, C, 이 세 개의 변수 A, B, C는 프린트 프로토콜을 컨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클래스 위다웃 프로토콜로 요것을 초기화 시켜주면 여기서 워닝이 나와요. 왜냐하면 클래스 위다웃 프로토콜은 프린트 프로토콜을 컨퍼밍 해주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경고가 나옵니다. 물론 B도 엔세스터는 뭐예요? 메소드 A만 구현돼 있죠? 예, 이것도 역시 경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위드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을 채용하고 있지만 undefined 메소드는 구현 안 하고 있죠. 그래도 문법적인 것을 점검하니까 여기서는 경고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ID 타입이라도 프로토콜 준수 여부를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컴파일 에러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믿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형식을 점검할 때는 꽤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예제를 보시거나 그럴 때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